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친의 고향이 논산으로 범충청권 후보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충북에서의 행보를 되짚어봤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배추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작황이 안 좋은 데다 소금값도 많이 올라 절임 배추 주문을 받지 않는 곳도 적질 않습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장 이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작 옥순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연고 축구단 청주FC가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 내일 경기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는데요. 충북의 첫 방문지로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선택했고 청주 도심철도나 첨단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의 충북 행보를 되짚어봤습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2030의 표심을 얻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만 21만 여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여론조사를 포함해 34만여 표, 47.8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초임 검사 시절을 충북에서 보낸 홍준표 전 대표와 달리 윤 후보는 충북과 별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 논산으로 범죽정권 후보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북을 찾았을 때 처음 방문한 곳은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주역이었지만 전통보수 표심에 신경을 쓴 뜻밖의 행보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충북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면서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충북의 표심에 찬사를 보낸 데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을 하면은 이 충북 지역에 첨단 산업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과 또 우리 남부권에 허브가 되고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충청권 초강력화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일전을 겨루게 된 윤석열 후보. 도민들은 두 후보 모두에게 립서비스가 아닌 충북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절임 배추 농가들 중에는 아예 주문받는 것조차 포기한 곳이 적질 않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가격을 동결해 놨는데 그 후 무름병으로 작황을 망친 데다 소금값을 비롯한 비용마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사정이 참 딱한데요.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배추밭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9월 잦은 비에 갑작스런 한파로 냉해까지 입은 배추들이 무름병에 걸린 겁니다. 밑동부터 짓물러 버린 가을 배추는 상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추 재배 면적만 7,000평, 이곳에 약 7만 5천 포기의 배추를 심었지만 90% 이상이 무름병에 걸려 이렇게 누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밭작물 전체를 사고 파는 포전 매매 농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약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쓸만한 배추가 있어도 인건비조차 안 나와 수확은 포기했습니다. 배추를 못 가져가니까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만 탓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그럼 반반 양보합시다 해서. 무름병에 진딧물까지 덮친 괴산의 배추 농가들은 절임 배추 물량 맞추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소금값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절임 배추 가격은 지난해와 같아 아예 주문을 받지 않는 곳도 생겼습니다. 자재 문제 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 이 배추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을 배추는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의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 청풍호위를 가로지르는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장 열흘 만에 누적 관광객 9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옥순봉 출렁다리지 정작 옥순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끊겨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옥순대교 남단과 옥순봉을 잇는 길이 222m의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개장 열흘 만에 전국에서 9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옥순봉 출렁다리인 만큼 당연히 옥순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끊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주 기분 좋게 올라와 좋아요. 예? 이런 경치가 어딨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옥순봉에도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싶은데. 여기가 정상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탐방로가 여기 마지막이라니. 또 그래 또 여기가 조금 뭔가. 현재 출렁다리를 건너면 400m 정도의 탐방로가 조성돼 있고 종점 이후부터는 인근 주민들이 옥순봉으로 올라가던 샛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샛길은 정식으로 등록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보다는 정규 탐방로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위치를 찾지는 못해요. 결국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량을 끌고 정식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데 30분이 더 소요되고 산행 시간도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애초 추진 과정부터 탐방로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샛길 중간에 사유지가 껴있어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사무소 측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사용 분막서를 되게 받으려고 뛰어다녔는데 토지사용을 안 해줬어요. 개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 포기를 하고 올해는 매입해서 개설하겠다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천시는 조만간 매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출렁다리와 우리나라 명승 48호인 옥순봉을 잇는 정식 탐방로를 조성한 뒤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1천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무려 7천억 원이었습니다. 충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액은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23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피해액이 이미 작년을 넘어선 걸 볼 수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다음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피해자 A씨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최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준다고 유도합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계좌로 5,190만 원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 B씨는 의료기 물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한 B씨에게 가해자는 본인이 검사라고 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안전한 다른 곳에 이체하라고 합니다. 수사가 다 끝난 후 다시 돌려준다며 속인 건데요. B씨는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여러 피해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칫 나와 내 주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을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지면서 도내 곳곳에도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소백산과 청풍호 등 단풍 명소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오색 단풍이 나들이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마치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지나가는 듯 구불구불 도로를 따라 빨갛고 노란 단풍이 그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로 향하는 해발 540m 험준한 고갯마루였던 도발제. 굽이굽이 3km의 도로를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끼고 둘러싼 산과 섬마다 만산 홍엽이 경쟁하듯 피어올랐습니다. 해발 531m 비봉산 정상에 오르면 360도 사방으로 펼쳐진 단풍의 향연에 넋을 잃게 됩니다. 단풍을 시내에서 보던 거랑 전혀 달라요. 오대산에 구태여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앞으로는 충북 단풍을 즐기기로 했어요. 마치 남해의 다도해를 옮겨놓은 듯 푸른 호수 위 섬처럼 떠있는 골짜기마다 오색 단풍이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은 충북 단풍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여기도 강에 다도해가 있는 것 같고 마을도 있고 전부 어우러져가지고 그 단풍도 멋있고 그래서 여기 처음 왔거든요. 내년에도 또 올 것 같아요. 기상청은 충북 지역 단풍은 지난해보다 4, 5일이 늦은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축구단인 청주FC가 내일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리그 막바지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강릉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뒤 현재까지 4승 2무로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청주FC. 리그 막바지 뒷심을 발휘하며 K3 리그 성적도 15개 팀 중 8위 중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중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즌 막바지에 다시 분위기 전환을 잘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분위기는 좋은 상태입니다. 내일 이번 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길 경우 창단 이래 첫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리그 최종 순위 6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승리로 팬분들한테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선수들과 함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년 K1과 K2 리그에만 적용하던 승강 시스템을 K3 리그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준우승 경험이 있는 청주FC의 프로구단 진입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더 훌륭한 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FC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는 내일 오후 3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관중은 1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제천에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 8명과 직장 동료 간 감염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천과 음성에선 외국인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제천시가 오늘 하루 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제천 중학교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제천시는 의림초와 제천중학교는 학교 내에 현장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학부모들도 반드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들어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1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기온 변동 폭이 기상 관측망을 확대한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발표한 기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은 일평균 기온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무려 17.3도나 벌어졌습니다. 10월 3일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6도까지 치솟은 반면 16일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지역 문화유산의 자료를 집대성한 충북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부터 충북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온 결과 도내 문화유산 1,173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는 총 33,688건에 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제6회 충북 소프트웨어 해커톤 페스티벌이 오늘 청주에 있는 세 곳의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방역 지킴을 지키면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초중고학생 170여 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창작물 제작 능력을 겨뤘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충북 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숨진 여중생 한 명의 계부 A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808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촉구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